네, 연일 기온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또 조금 덜 춥다 싶으면 미세먼지까지 극성을 부려서 정말 건강관리 비상이 켜졌는데요. 특히나 허리, 엉덩이 통증을 동반하는 척추 질환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 기온이 내려가게 되면 이 통증이 더욱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자, 척추 질환 환자들에게 유독 괴로울 수 있는 계절입니다. 겨울. 어떻게 하면 이 통증을 슬기롭게 다스릴 수 있을지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허리가 아파서 고생하고 계시거나 이와 관련된 고민, 궁금증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 함께 할 분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이동엽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날이 추워질수록 붐비는 곳들이 있습니다. 뭐 스키장, 스케이트장, 썰매장 뭐 이런 곳들인데요. 겨울 스포츠 즐기는 분들 상당히 많으신데 또 그래서 또 허리를 다쳐서 오시는 분들도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에 좀 날씨가 추워지니까 피순환도 안 되고 근육이나 또 인대가 경직이 돼서 쉽게 허리가 삐고 또 미끄러지셔서 엉덩방아 주저앉고 네. 낙상하시는 분도 많지만 최근에 또 겨울 스포츠로 인해서 젊은 연령층에서 인대 손상이나 또는 허리 엉치 손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고요. 특히 겨울에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시고 또 미끄러운 바닥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허리 통증 환자 한 10명 중에 8명 정도가 2년 내에 이 통증이 또 재발하고 이게 또 쭉 오래가는 만성 통증으로 자리 잡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하던데요. 허리 통증이 그렇게 좀 치료가 어렵다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허리는 우리 몸의 기둥 역할이기 때문에 네. 허리에 문제가 있으면 걸어 다닐 수가 없죠. 일상생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아파 본 사람은 알거든요. 저도 좀 아파 봐서 예전에. 예. 그래서 그 사실 이 허리 통증이 근데 문제는 생활 습관과 굉장히 연관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그게 개선이 안 되시는 거죠. 네. 따라서 원인을 파악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원인 파악 이후에 적절한 치료 방법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따라서 원인에 따른 치료 방법을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치료하시는 게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야지만 그에 적절한 치료법을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허리가 아픈 게 아니라 다리가 아파서 병원을 찾았다가 척추 질환을 진단받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허리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죠. 네, 당연히 이제 허리가 아프시면 예. 허리병이 있겠구나 이해하시겠죠. 근데 맞아요. 허리는 별로 안 아프시면서요. 네. 이게 슬금슬금 내려와서 엉덩이 부분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오. 지금 그림처럼 이게 이제 사람의 다리인데요. 엉덩이 꼬리뼈 쪽으로 해서 허벅지 쪽, 그러니까 종아리 쪽, 예. 발가락.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면서도 이 왼쪽 그림처럼 다리가 당기는 경우면 분명히 신경 압박이 있는 거고요. 이게 급기야는 엄지 발가락까지 쭉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요. 네. 무릎 쪽 앞쪽으로 허벅지 오. 앞쪽으로 내려오는 경우 있어요. 예. 보통 이제 사타구니라 그러는데요. 네. 사타구니 앞쪽으로 쭉 당겨 내려가는 경우도 이 4번 신경 같은 경우는 이 무릎 관절염이랑 헷갈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겠네요. 특히 3번 신경 같은 경우는 사타구니 앞쪽으로 쭉 더 안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꼭 고관절 증상하고 또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다리가 터질 듯 아프다, 쑤시다, 차갑다 그러면 보통 다리 쪽 혈액 순환이 되지 않는 이제 혈관 문제랑 또 감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때문에요. 이 허리 증상은 이렇게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고 다리까지 저리게 되면 이제 전문가를 만나보셔야 되는 시간이 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허리뿐만이 아니고 다리 쪽이 아플 때도 허리 질환에 우리가 좀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허리 통증은 살면서 사실 누구나 한 번쯤은 겪기 때문에 이걸 뭐 그대로 바로바로 병원에 가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허리 통증이 나타날 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영상 보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허리와 다리 통증으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 매일같이 피곤하다는 주부 최윤숙 씨. 앉아서 TV를 시청할 때에도 허리가 쑤시는 통에 그녀의 남편도 걱정이 커져만 갔는데요. 안 되겠다 싶어 핫팩으로 허리 찜질도 도와주고 함께 근처 공원에서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함께하며 좋다는 건 다 해봤지만 이제는 조금만 걸어도 느껴지는 다리 저림과 화끈거리는 발바닥 때문에
일상생활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허리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며 아파하는 아내의 모습을 지켜봐야만 하는 남편의 마음은 아프기만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영상 보시면서 저거 내 얘긴데 아니면 우리 어머니 얘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제 누구나 흔하게 좀 허리 통증을 느끼셨을 텐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치료가 가능한지 치료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치료법들이 있을까요? 아, 저 화면에 나오신 어머님 예. 또 아파 보이시는데 아버님이 더 전 안 돼 보이십니다. 옆에 계신 분들 사실 마찬가지로 힘들어요. 굉장히 안타까워하시죠. 네네. 그 허리 통증은 대개는 이제 디스크 질환도 있지만 협착증 질환이 같이 있는데요. 사실 조금 어려운 그림일 수도 있지만 이 디스크가 있고 이 양쪽에 노란색이 신경이거든요. 네. 그 디스크가 탈출하는 방향이 주로 이렇게 안쪽에서 볼록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 이런 경우는 디스크 바깥쪽으로 튀어나오는 이런 사진보다는 좀 안쪽이기 때문에 이 척추관으로 올라가는 정문인 꼬리뼈 쪽으로 접근이 되는 치료가 있고요. 이두 번째는 이 디스크가 한 10% 정도에서는 이 바깥쪽, 그러니까 이 안쪽이 아니죠. 조금 다르죠. 그러네요, 부위가. 요거는 안쪽으로 이렇게 네. 좀 가운데를 눌렀는데 요거는 이쪽으로 좀 왼쪽으로 치우쳐져서 네. 신경의 이 뿌리를 누른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꼬리뼈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네. 옆에서 들어오는 추간공이라는 구조물로 들어오는 거예요. 즉 척추라는 큰 건물에서 메인 게이트가 정문이 꼬리뼈라고 한다면 네네. 추간공은 뭐 한 3층, 4층 정도에 있는 그 비상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옆으로 들어오는 이 통로가 있고 또 이제 후궁간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그 조선시대 왕이 후궁이 아니고요. 이 뒤에 있는 네. 활처럼 생긴 뼈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 사이로 들어가면 이 가운데로 심하게 누르는 경우에 이 후궁을 통해서 들어가면 이 빌딩의 뒷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좌우 앞뒤를 다 볼 수가 있으세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사방을 둘러싸면서 한가운데서 심하게 누르는 협착증이나 심한 디스크에는 이렇게 후궁으로 접근한단 말이죠. 따라서 네네. 굉장히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디스크 탈출 방향이나 협착 방향에 따라서 네. 접근하는 방식이 빌딩의 정문으로, 비상구로, 뒷문으로 예,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정확한 접근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군요. 그래서 원인에 따른 맞춤 치료해서 어느 쪽을 통해서 이 병변에 접근하느냐가 큰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거든요. 자, 꼬리뼈, 추간공, 후궁간 이렇게 어려운 용어들 참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꼬리뼈를 이용한 치료법은 기존에도 너무 이제 많이 들었어서 잘 알고 있는데 추간공 그리고 후궁간 좀 말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잘 설명할 수 있는 영상을 또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람의 모형이 보이시죠, 시청자 여러분? 네. 일단은 꼬리뼈에 얇은 피부가 있는데 거기에는 저렇게 구멍, 큰 척추 타워의 메인 게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네네. 되는데요. 꼬리뼈를 이용해서 내시경이 들어가는 기법이고요. 두 번째는 마디별로 저렇게 예를 들어 3번과 4번 사이에 양쪽으로 있는 비상구처럼 추간공이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네. 내시경이 들어갈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뒤쪽으로 들어가는 후궁, 활처럼 생긴 뼈와 뼈 사이에 후궁간 내시경 기법이 있다고 했죠. 네네. 이 세 가지의 접근 홀이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관으로 접근하는 방법들이 네.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세 가지 차이점을 저희가 영상을 보면서 좀 더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방송 보시면서 나도 허리 그리고 엉덩이, 다리 쪽까지 좀 많이 저리고 당기는데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직접 전화를 주시면 저희 원장님과 상담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026677-0012번입니다.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엽 원장과 함께 통증은 물론 일상생활까지 힘들게 만드는 허리 통증, 척추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자, 앞서 이제 원인에 따라서 세 가지 맞춤 치료법이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 중에서 첫 번째, 꼬리뼈를 통한 치료법, 신경풍선 확장술부터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술 원리 좀 설명해 주시죠. 그 꼬리뼈로 예. 통하는 주사도 물론
시청자 여러분 아프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많이 맞으셨는데요. 우리 꼬리뼈로 신경 통로 안으로 접근하는 방식인데요. 네. 국소 마취만 통해서 이렇게 신경이 나오는 통로로 지금 이렇게 뭐 하얀 게 보이세요? 그게 예, 뭐예요? 요것이 예. 카테터 3mm 정도 되는 카테터인데요. 네네네. 여기 좀 뭐가 이렇게 풍선이 부풀어져 있죠. 부풀어 있네요. 예, 신경이 나오는 통로에 예. 근본적으로 이 풍선 유착을 시키면서 확장이 되면서 예. 통로 자체를 확장시키는 음. 시술 방법인데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시술 도중의 사진인데요. 이렇게 꼬리뼈로 이렇게 올라와서 네. 보면 이렇게 카테터 끄트머리가 좀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어져 있죠. 보이네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막혀 있는 예. 거를 확인하고 네. 열어주면서 했더니 가운데에서부터 다리 쪽으로 5번 신경이 쫙 열리는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꼬리뼈를 이용해서 풍선 유착을 풀어주고 네. 확장시키는 방법이 꼬리뼈를 이용한 풍선 유착 박리술이고요. 예. 물론 꼬리뼈를 이용해서 내시경도 들어가서 야그 레이저라고 하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디스크를 녹이는 처치까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너무 많은 걸 설명하면 좀 힘드실 것 같아서 꼬리뼈를 이용하는 거는 네. 풍선 유착 박리술 정도만 제가 사진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풍선을 이용해서 막혀있는 신경 통로를 뚫어준다 정도로 좀 이해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시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좀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저희 영상 보면서 이야기 들어보죠. 예, 지금 이제 뭔가 카테터가 꼬리뼈에서 올라가고 가운데에서 물감을 조영제를 쓰면 네. 오른쪽 다리로 내려가는 장가지가 전혀 안 보입니다. 안 보이네요. 따라서 지금 까맣게 부풀어졌다가 쪼그라드는 것이 풍선인데요. 풍선 확장을 이용해서 5번 신경이 지나가는 기시부를 찾습니다. 지금 영상을 좀 빨리 돌리는데요. 네. 일단 안쪽에서 근위부에서 유착을 풀어주는 장면이고요. 이제 신경 지나가는 이제 중간 부위로 다시 좀 진입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중간 부위에서 다시 또 벌룬이 걸어지게 되는 거죠. 커지네요. 네, 그렇죠. 네네. 자, 조금 속도감 있게 제가 영상을 했는데요. 예. 좀 더 바깥쪽까지 이제 나가게 됩니다. 어. 여기서 이제 유착을 풀어주면서 네. 풍선 확장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풍선이 커졌다 작아졌다 네. 하고요. 이 이후에 조영제를 쓰게 되면 저렇게 예. 가운데서부터 다리까지 쫙 신경, 5번 신경이 완전히 뚫리게 되는 거를 네. 시술로 확인을 하면서 환자랑 대화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고 근본적으로 통로를 열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네. 하지만 구조물이 너무 딱딱하게 돌덩어리처럼 굳어 있으면 네. 저게 말랑말랑한 풍선으로 열리겠습니까? 안 열리겠습니까? 안 열리죠. 그렇습니다. 예. 따라서 초기 증상이라든지 또는 연성 디스크, 연성 협착인 경우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만 경성, 아주 오래돼서 뼈가 가라앉아 있는 경성 협착증에는 이 치료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좀 적당한 경우에 이 방법을 사용했을 때 효과가 좋다는 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시술 사례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여성분의 사례네요. 예, 이 어머님은 제가 매번 이제 좀 강의할 때 소개를 드리는 분이신데요. 네. 이분이 좀 워낙 좋으신 분이고 또 이렇게 가족의 헌신을 평생 하셨던 65세 누구나 그러시죠. 그렇죠. 그래서 뭐 김장도 많이 하시고 이제 설거지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아버님 말씀이 그 아까 영상처럼 두 분이 와서 이제 우시는 거죠. 설거지를 5분 이상을 못 서 있겠다는 것이 네. 예, 주된 증상이세요. 자, MRI 많이 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이게 예. 지금 이게 요 뼈가 5번이고요. 4, 3, 2인데 뒤에서 신경이 지나가고 4번 뼈와 5번 뼈 사이가 여기가 좀 디스크가 많이 닳아서 많이 이렇게 밀려 나와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 신경 물길이 내려가다가 이 정확한 MRI 중에서 이 마일로 MRI라고 신경줄기 MRI를 해보면 지금 요 정도에서 이렇게 막혔지 않고 이렇게 흘러가는 듯하지만 신경 흐름이 물길이 완전히 여기서 보면 끊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신경 물길이 막혀 있으면 엉치부터 다리까지 절여 내려오는데 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프지가 않으신데요. 서서 5분, 10분 설거지를 하기 시작하면 다리가 저려서 서 계시지 못하는 거죠. 일상생활이 많이 힘드시죠. 그렇습니다. 보행이 안 되니까 네. 앉아서 설거지를 할 수가 없듯이 또 앉아서 보행을 못 하지 않습니까? 네. 설거지만 하시면 우시는 거예요. 우리 상의에서 마비는 없었고 수술할 정도는 아니고 유착 박리를 풍선 확장을 했습니다. 네. 같은 동일 환자인데요. 네. 엉치나 허벅지 종아리 오금 뒤쪽으로 발 바닥까지 이렇게 파란색과 보라색으로
상당히 피가 안 통하면서 어. 저린 증상이 네. 많이 개선이 되셔서 일단은 엉치도 피 잘 통하고요. 허벅지 증상 많이 좋아지셔서 발바닥은 조금 저리는 게 남아 있었지만 네네. 오래 서 계실 수 있고 보행도 상당히 좋아지시면서 운동으로 수술하지 않고 굉장히 극복이 잘 된 경우라고 할 수 네.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술 전과 후가 좀 명확하게 달랐던 경우라는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방송 보시면서 나에게도 이런 치료 방법이 적합할지 아니면 또 어떤 치료법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저는 첫 번째 전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75세요. 네, 75세시고 지금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한번 원장님께 직접 설명해 주실까요? 네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예. 이제 허리에 협착증이 뭐 뼈 2개, 척추 2개가 좀 이렇게 이렇게 좀 협착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다리가 조금 이 발끝이 처음에는 저리저리 이렇게 마비처럼 발끝이 그랬어요. 네네. 그리고 엉치가 좀 이렇게 많이 조금 저리고 이렇게 좀 이렇게 걸어가면 엉치가 많이 저려서 이렇게 섰다 가고 그러면 좀 이제 괜찮하고 그랬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프로로 치료를 내가 4월 달에 네. 4월 달부터 11월까지 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렇게 치료 중에 점점점 이 마비가 막 심해지게 왔었어요. 아이고, 예. 이렇게 주사 치료하면서 이렇게 안 나았으면은 이제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네. 마비가 점점점 아주 이렇게 갈수록 이제 예, 7월 예, 예. 내가 6월 달까지는 일을 했거든요. 치료하면서. 예, 예. 그런데 이제 7월, 8월, 9월, 10월, 11월에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일을 못 하고 이렇게 아, 완전히 그러시군요. 다리가 마비지고 걸음 걷기가 좀 힘들 정도로 돼 있어요, 지금. 어머님 양쪽이 다 그러세요? 예. 아하. MRI를 찍으셔서 두 마디가 협착이 있는 걸 확인을 하셨군요. 예, 지금 엊그저께도 지금 MRI 찍어가지고 가서 이렇게 또 다 했지요. 근데 이런 정도는 또 여기서 치료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한번 텔레비 보다가 한번 해봤습니다. 잘하셨어요. 지금 댁이 어디세요? 아, 여기 신당동 청구역이에요. 아, 신당 2동. 서울이시군요. 네? 서울에 계시군요. 네네. 아유, 근데 75세인데 아직도 일을 하셨어요. 대단히 네? 목소리도 정정하시고 걸음만 잘 되시면 아직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머님. 저 지금 6월 달까지 이거 치료하면서 4월, 6월 계속 일하다가 6월 달까지 일을 했다니까요. 아이고.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일하다가 지금 그 프로로 치료하다가 이렇게 지금 마비 증세 이렇게 더 악화돼가지고 네. 지금 일을 못 하고 있지요.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직접 뵙고 진찰을 한 게 아니라서 경솔하게 말씀을 드릴까 봐 염려가 되지만 제가 네. 어머님한테 들은 바로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네. 두 마디가 협착이 있는데 보행이 당장 안 되고 점점 프롤로 치료라는 근육 강화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지금 몇 달째 지속이 된다면 MRI는 촬영을 잘 하신 건데요. 네. 이게 과연 수술을 꼭 해야 되냐 아니면 이런 시술로 되냐가 관건이거든요. 궁금하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한번 상담을 해보려고요.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MRI 상에서 만약에 네. 신경 줄기가 완전히 끊어져 있고 다리로 가는 신경이 근전도 검사에서 마비가 심하면 죄송한 얘기일 수 있지만 수술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대개의 경우에 다리에 큰 부전마비라든지 대소변 장애가 없는 경우에는요, 어머님, 특히 75세 여성은 지금 이제 조직을 망가뜨리면서 수술을 할 수 있는 연세는 좀 지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을 지금은 검사를 조금 더 하시기다. 어떤 검사? 신경줄기 MRI와 다리의 근전도를 하시면요, 내 협착이 다리 쪽으로 내려갈 때 신경이 망가졌냐 안 망가졌냐, 수술이 급하냐 안 급하냐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다리로 가는 신경 손상이 심하지 않은 걸로 나오면 제가 아마 꼬리뼈 유착 박리술 가능성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걸로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면 이 다음에 제가 소개해드릴 후궁간 내시경 또는 후궁간 현미경 정도로
두 마디 협착증은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오늘 제가 소개하는 몇 가지 치료 안에는 충분히 해결 방법이 있을 거는 같은데요. 경솔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마비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신경줄기 MRI나 근전도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마비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좀 검사가 꼭 필요할 것 같다라고 설명해 주셨거든요. 지금 소개해 주신 검사들 한번 꼭 받아보시고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처럼 내가 수술을 해야 할지 이런 시술만으로도 좋아질지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고민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026677-0012번입니다. 이쪽으로 전화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꼬리뼈를 통한 신경풍선 확장술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알아볼 맞춤 치료법은 옆으로 추간공으로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좀 의학 용어가 예. 좀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척추체와 추체 사이, 네. 추간공 아. 양쪽 구멍이 있겠죠. 예. 마디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네. 그 영상 보시면 이 척추체 양쪽에 있는 비상구처럼 또는 창문처럼 빌딩에 양쪽으로 나 있는 그 뼈와 뼈 사이로 지나가는 내시경 기법입니다. 구멍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기에서 다리 쪽으로 신경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방금 전화하신 어머님도 만약에 네. 추간공 협착이라고 진단이 됐으면 네네. 이 치료로 거의 재발 안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재발이 안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꼬리뼈 풍선 확장술인 경우에 75세 여성인 경우에 어머님께서 조직이 딱딱하면 안 열려요. 그러니까 꼬리뼈로 접근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죠. 그때는 양쪽 신경 통로나 뒤로 접근을 해야 되는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간공에 해당되는 환자를 찾아야 되고 적절한 진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환자들마다 좀 어느 방향으로 들어가서 치료를 하는지가 아주 효과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추간공 내시경 레이저 시술도 그 시술 원리가 영상으로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 더 들어볼게요. 예, 지금 뭔가 이렇게 옆에서 들어가는 노란색으로 나온 게 저게 다 신경인데요. 네. 한 신경은 뻘겋게 부어 있습니다.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래서 추간공 내시경이 들어가서 압박된 신경 뿌리를 찾고요. 저렇게 뭔가 이렇게 돌면서 직접 내시경을 보면서 합니다. 그래서 MRI로 했던 검사를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는데요. 조금 무섭게 보일 수도 있지만 내시경 감압기라는 것이 이렇게 좀 드릴처럼 이렇게 좀 그렇죠. 뭔가 이렇게 병변을 녹이죠. 네. 아주 안전한 거고요. 예. 신경에 닿아도 전혀 손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저런 걸로 신경 막혀 있는 거를 구멍을 열어주고 세척을 하면서 녹여주는 치료를 하니까 네. 뻘겋게 부어있던 압박된 신경이 풀리게 되죠. 따라서 굉장히 효과가 있으면서 재발률이 낮다는 거죠. 그래서 네. 보통 5% 안쪽에 재발률이 있기 때문에 네. 한 군데가 막혔으면 한 군데를 뚫어야 되고 그렇죠. 양쪽이 막혔으면 양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또 한 세 군데. 지금 방금 전화하신 어머니가 두 마디가 막혔다고 하는데 두 마디가 만약에 추간공 협착으로 진단이 됐으면 네. 이제 양쪽을 해가지고 한 네 군데를 열어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병변의 개수도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를 꼭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영상 보니까 또 직접 병변을 확 제거해서 시원하게 뚫린 모습 보니까 보는 사람도 좀 시원해, 속이 다 시원해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후가 좋았던 사례 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여성분의 사례네요. 예, 아까도 동일한 65세네요. 그러네요. 같은 분은 아니십니다. 요 MRI를 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예. 왼쪽 그림 보시면 이 뼈와 뼈 사이에 추간공이 여기입니다. 여기 시청자 여러분. 이게 여기 또- 측면의 사진이죠? 그래서 측면 예. 사진. 그러니까 여기 동그랑땡이 보이고 왜 여기 계란 후라이처럼 뭐가 이렇게 노란 자로 이렇게 있어야 뭐가 이렇게 되는- 구멍이 예, 있죠. 예, 예. 여기도 구멍이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열려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완전히 막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열려 있어야 되는 추간공이 여기는 거의 막혀 있습니다. 그냥 시커멓게 보이네요. 그래서 네. 이런 신경줄기 MRI를 찍어서 이게 신경이 잘 내려가는지를 확인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끼어있던 신경이 마비가 있냐를 보는 근전도까지 하게 되면 네. 마비가 있으면 죄송하지만 수술 권유를 받을 수 있는 정도예요. 하지만 마비가 없으면 추간공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양쪽이 다 막혀 있었거든요. 지금 엉덩이 쪽은 좀 낫지만 허벅지 아래쪽으로 완전히 차요. 시리고 그러네요. 특히 추간공 쪽으로 막히게 되면
갑자기 나빠지는 이유가 추간공 쪽에 아까 신경 뿌리가 좀 신경이 좀 뚱뚱한 부위, 신경절, 왜 콩나물처럼 신경절이라 그래서 좀 뚱뚱한 부위가 양쪽 추간공의 바로 바깥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막히면 극심하게 아프면서 다리가 힘이 빠지고 급기야는 말라져요. 그래서 하지불안 증후군처럼 이렇게 흔들흔들 걸으면 안 된다는 거죠. 위험하네요. 네, 환자를 반드시 걷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걷게 해야지 장수하십니다. 네. 따라서 이렇게 근본적으로 통로를 열어놔야 됩니다. 약간 끄트머리는 약간 좀 덜 풀렸다고 호소를 하셨는데요. 네네. 어머니 굉장히 해피해하셨고 추간공 확장술로 내시경으로 재발 안 하셨어요. 재발 안 한 제가 사진만 갖고 나왔죠. 네. 그런데 몇 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운동 잘하시고 그래서 예. 예전에는 꼭 나사못을 박아야 되는 경우였는데 아. 추간공을 근본적으로 열어줌으로 인해서 재발 없이 잘 지내시는 분을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예후가 좋았던 사례를 하나 만나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허리 통증 원인에 따른 맞춤 치료법들 저희가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신경풍선 확장술 그리고 내시경 레이저 시술 두 가지 살펴봤고요. 두 가지 시술이 갖고 있는 특징들 꼽을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외과 의사예요. 저는 이제 척추신경외과 의사라서 수술도 하고 시술도 하는데요. 네. 오늘은 수술 얘기보다는 시술 얘기를 한다면 가장 좋은 게 주변 조직 손상이 없고 또 예전에는 그 주변 조직을 열면서 파괴를 하면서 인접마디 변성을 유도하면서 그 뼈를 막 깎아내는 식의 수술이었다면 네네. 굉장히 그 최소 침습, 그러니까 절개를 최소화하고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일단 마취가 부위 마취, 전신 마취가 안 들어가는 거고요. 최소 침습이라는 게 주변 조직을 거의 건드리지 않고 들어간다는 거고 당연히 수혈을 안 하죠. 네. 지난 10년 동안 수혈 한 건도 안 했어요. 할 수가 없죠. 피가 거의 안 나고 주변 조직을 이렇게 절개를 안 하기 때문에 고령과 만성 예를 들어서 투석하시는 분들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뇌졸중이라든지 또는 심장 때문에 스텐트 하신 분들 피를 묽게 해주는 그 약 같은 거 드시는 네. 분들도 충분히 빠른 회복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강점과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비수술 치료만이 갖고 있는 특징들까지 저희 짚어봤습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나도 수술이 아니라 저런 비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지금 상태가 나아질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신 분 나이 어떻게 되세요? 67세고요. 예,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원장님께 어, 직접 질문해 주시죠. 네네. 저는 병원에 이제 여러 군데 다니긴 했는데 네. 4번, 5번에 척추 협착증이라고 이제 나왔고요. 네. 네네. 근데 저기 병원에 뭐 가니까 뭐 나는 시술도 안 된다고 그러고 수술밖에 안 된다는 소리 네네. 들었고 또 어디 가니까 시술은 된다고 아직 수술하기 이르다고 그랬고 좀 그런 상태에서 아직은 안 했거든요. 네네. 근데 한 7, 8년 전에 그냥 그때부터 허리는 좀 아팠지만 시술은 한번 했었어요. 근데 네네. 그때 이제 한 1년간 좋았다가 지금은 이제 또 다시 이렇게 아픈데 올해 들어서 많이 아프거든요. 네네. 그래갖고요. 지금 제가 지금 현재는 저는 반대로 이렇게 걷는 게 다른 사람은 걷지를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저 설렁설렁 걷는 게 제일 편해요. 예예. 앉아 있는 자세가 불편하죠. 어떻게 앉아 있는 자세가 불편하세요? 그냥 이렇게 앉아 있으면 다리도 펴도 아프고 또 저녁 때만 되면 이렇게 또 부어요. 그래갖고 다리 오금중에 이게 또 구부러지지도 않고 네네. 그냥 앉아 있는 자세는 한참을 했으면 허리 막 남들만이 허리 통증이 있어서 내가 못 걸어 못 살겠어 이건 또 아니고요. 예. 그냥 그냥 불편한데 그냥 이렇게 걸어다니면 앉아 있으면은 이렇게 다리를 오므리지도 못하겠고 펴도 불편하고 이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한참을 못 앉았어요. 그게 제일 불편해요. 땅바닥에 앉기가 좀 힘드시죠, 특히. 네네. 소파에 앉았으면 조금 낫고요. 어머님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도 혹시? 아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그냥 있는데. 아. 근데도 그래요. 예. 아니 가사도 중요한 일이죠. 네. 남들보다 힘들게는 하는 건 없는데. 아니 오늘 그 시청자 여러분들 상담하시는 어머님들 다 똑똑하세요. 정확하게 이 얼마나 됐고 묘사를 아주 잘해서 제가 사실 그 가끔 이제 강연도 하고 이제 인터뷰 하는데 오늘 되게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경제 보시니까 똘똘하신 것 같아요. 그 어머님 네. 걸음걸이가
걸으시면 아까 터덜터덜 잘 편하다. 네네네. 그러면 수술할 게 당연히 아니에요. 아, 걸음이 안 될 때 하셔야 예, 되는 그게 게. 대부분 그 소리 들었는데 네. 저는 걷는 게 편해요. 그래서 한 선생님께서 수술을 뭐 당장 해라 이렇게 권했다면 그거는 저는 조금 동의를 할 수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그 뭐 1년 정도 시술해서 괜찮았지만 최근에 좀 아파지는 거는 있지만 지금 마비가 있는 환자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리 쪽 마비가 있다든지 보행이 안 돼가지고 막 걷지를 못하면 당연히 수술 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제가 어머님 말씀만 듣기로는 수술 타이밍은 아직은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근데 문제는 낫지 않고 너무 지금 증상이 7, 8년 됐다고 하니까 좀 길어지는 것 같고요. 특히 다리가 붓는다는 거는요. 뭔가 신경이 압박돼서 자율신경 부전 증상, 즉 다리 쪽으로 아까 그 적외선 체열 검사 해보면 아마 해보시면 차갑게 보일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밤에 땡땡 부어요. 그래서 그 막 이뇨제도 드시고 그러는데 이뇨제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해결 안 되고요. 콩팥 기능 거의 막 날아가요. 절대 안 돼요. 손상되기 때문에 자 이뇨제 드시는 거 다리에 물 빠지는 약 드시면 안 되고 다리를 일단 올려놓고 심장보다 계셔야 되고요. 다리가 부을 정도까지 통증이 생기면 요거는 제가 자꾸만 검사 그 권유해서 정말 죄송한데요. MRI 중에서 신경 주행을 보는 MRI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영어로는 마일로 MRI고 한글말로는 신경줄기 MRI. 뇌 MRI도 뇌만 보는 이 뇌를 보는 MRI가 있고 혈관을 보는 MRA가 있죠. 마찬가지로 척추신경을 보는 MRI는 그냥 MRI라 그러지 않고 마이엘로 MRI라고 신경줄기 MRI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하시고요. 근전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부위가 막혔느냐를 그 신경주행을 정확히 포인트를 찾아가지고요. 제가 오늘 설명한 후궁간이라든지 또는 추간공 이런 시술로 충분히 됩니다. 기존에 10년 전에 있었던 신경 성형술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땐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이미 지나간 것 같고요. 적어도 유착박리, 풍선을 이용한 유착박리라든지 내시경 쪽으로 한번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빨리 쾌차하십시오. 네, 지금 이제 기존의 MRI와는 조금 다른 신경줄기 MRI 그리고 근전도 검사를 권유해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검사를 받고 병변을 찾으셨다면 그에 따른 치료법을 선택하시기가 훨씬 더 수월하실 테니까요. 꼭 좀 이런 정밀 검사를 받아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분처럼 허리 질환, 척추 질환과 관련된 고민이나 궁금증 다 좋습니다.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 보시길 바라고요. 02-667-0012번입니다. 상담 전화 계속해서 활짝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엽 원장과 함께 만성적인 허리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치료법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꼬리뼈, 두 번째로 이제 추간공을 이용한 비수술 치료법을 살펴봤고요. 마지막이 이제 후궁간을 이용한 치료법입니다. 정확했죠? 네. 네. 발음도 좀 어렵고 단어도 좀 낯선데요. 자, 후궁간을 이용한 치료법 어떤 시술법인가요? 빌딩의 뒷문입니다. 네. 그래서 좀 더 넓지요. 후궁이라는 뼈는 활처럼 돼 있는 뼈인데요. 그 후궁은 마디마디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디마디 사이로 큰 홀이 있습니다. 그 네. 홀을 피부를 약간은 열어야 됩니다. 부위 마취만을 통해서 또는 국소 마취만을 통해서 피부를 절개만 하고요. 주변 조직 손상은 거의 없이 그 홀로 들어가는 치료인데요.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좌우 앞뒤를 다 보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나 유착박리나 신경 성형술이나 추간공 접근이 안 되는 경우에 네. 큰 수술하기 전 단계로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대개는 거의 이걸로 해결이 됩니다. 근데 뼈가 가라앉아 있다든지 어긋나 버리는 전방전이증 환자한테는 당연히 해당이 안 되지만 네네. 뼈가 많이 어긋나 있지 않고 주저앉지 않아 있다면 이 치료로 많이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습니다. 자, 시술과 관련된 영상이 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저희 영상 보면서 설명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의 환자의 모형인데요. 뒤로 저 뼈와 뼈, 예, 그것이 후궁간, 후궁 사이 홀입니다. 구멍이 있네요. 예, 그 홀로 내시경이 들어가면 시술, 현미경이 들어가면 간단한 수술이 되는 겁니다. 네. 절개는 보통 0.5cm에서
또는 한 1, 2cm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병면마다 차이가 있으니까요. 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후궁관 내시경 시술에 대해서 설명 들어봤습니다. 자, 척추의 뒤쪽 덮개, 후궁 그 사이 간격을 통해서 이제 레이저를 집어넣는 그런 시술 방법이고요. 자,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3세 남성이네요. 예, 좀 젊은 분이죠. 예. 아니, 33세면 절대로 수술하지 말아야 되는 나이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분은 절대로 수술해야 됐었습니다. 상황이 좀 심각해요. 예, 이거는 수술 아주 간단한 수술이고 또 시술과 수술 중간 단계 치료인데요. 전혀 전신마취하지 않고 MRI 시청자 여러분 판독되실걸요? 이제 막히는 데가 보이죠. 끊어졌어요. 네. 네. 그래서 이 정도면 꼬리뼈로 접근을 해야 될까 내시경만 해볼까 고민을 했었는데 이 마일로 MRI를 해봤더니 또 근전도를 해봤더니 네네. 신경 흐름이 완전히 이렇게 끊어졌어요. 그래서 발가락 발목이 드는 힘이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요. 이렇게 젊은 사람들도 만약에 신경줄기가 이렇게 손상이 되고 끊어져서 다리 쪽에 부전마비가 있다면 네네. 근본적으로 등 뒤쪽에서 들어가서 좌우 앞뒤를 사방에서 에어싸는 걸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요. 이분의 이 치료 전 MRI 신경줄기 MRI와 네. 치료 후입니다. 확실히 다르네요. 다르죠? 예. 이렇게 넓게 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좁아지면서 염증이 생기고 거의 여기 블럭 끊어졌죠. 네. 그러니까 후에 이렇게 돼야지 재발이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럼 재발될 수가 없죠. 그래서 뼈가 꺾여 나가지 않는 이상 거의 재발이 안 됩니다. 네. 따라서 요 신경을 이렇게 해줘야지 예. 다리 증상이 회복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체열 검사 했던 그것도 좀 궁금한데 이분은 시술 전과 후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러니까 이분은 부전마비가 있었으니까 예. 근본적으로 후궁관 접근을 한 거죠. 발이 아예 안 보이네요. 네, 근데 많이 좋아졌죠. 양쪽 다리가 시리고 땡땡 붓고 운동 많이 하시는 분인데 네. 많이 개선이 됐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 다리 쪽 기능이나 뭐 걸음걸이 문제가 전혀 없이 재발 없이 잘 치료되셨습니다. 예, 그래서 후궁관 현미경 레이저 신경 감압술을 받고 예후가 좋았던 사례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요. 지금 방송 보시면서 나의 얘기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전화 주셔서 나에게도 이 치료법이 적합한지 한번 상담을 미리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저희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전화 주시는 네, 나이 어떻게 안녕하세요. 되세요? 68세인데요. 네, 네, 어머님.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10개월 좀 됐는데요. 네. 그때 좀 과로해갖고 아침에 일어나다가 그 사타구니 사이에 뜨끔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갖고 그 개인 병원에 가서 이제 또 뭐 치료를 좀 하고 했더니 좀 걸을 수는 있어가 네. 며칠 치료해도 안 돼서 이제 또 전문의 잘하신다 하는 병원을 가서 네. 그 CT를 찍어봤거든요. 네네네. 그랬더니 디스크 파열이래요. 파열요? 파열인데 이 정도 되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잘 걸었어. 네. 신경 차단술을 해보자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신경 차단술을 3번 했어요. 네네. 3번을 하고 나니까 걷는 데는 지금 잘 걸을 수는 있고 그런 건 다 문제가 없는데 네네. 오른쪽 엄지발가락 쪽에 마비가 안 풀려요. 네네. 그래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머님 그 CT로 확인한 게 지금 얼마나 되셨죠? 10개월 됐어요. 10개월 되셨어요. 예. 통증은 별로 없는데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잘 안 올라가고 조금 힘이 좀 빠져 있네요, 그죠? 지금은 엄지발가락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그쪽에 마비가 영 감각이 좀 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왼쪽에 비해서 뭐 완전한 마비는 아니지만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조금 힘이 빠진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참 좋으신 원장님 만난 것 같아요. 예. 무조건 터졌다고 수술부터 하자 그러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보행이 잘 되면 디스크가 파열돼서 터지더라도 초기 팍 파열된 거는 연성 말랑말랑한 디스크는 잘 녹아져요. 네. 그래서 신경 차단술을 잘 하셨어요. 그런데 아쉽게 디스크는 아마 다 녹아서 없어졌을 거고요. 10개월이면 처음에 팍 터지면서 신경이 한번 이렇게 팡 얻어맞잖아요. 디스크 예. 덩어리에. 예. 그러면서 그때 후유증이 지금 남아서 예. 좀 이렇게 오래 가시는 것 같은데요.
예. 제 생각에는 요거를 만약에 좀 문제가 없나 확인하고 싶다면 네. 10개월이 지났지만 근전도라고 하는 다리 쪽 그 신경 검사가 있어요. 예. 보험도 되고요. 그다음에 예. 의사가 직접 신경과 의사가 직접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신경외과고 신경과 의사가 이제 있어서 저희 병원에는 같이 검사를 하는데 의사가 직접 검사를 하는 게 있어요. 예. 만약에 그 검사를 해서 다리 기능이 좀 점점 앞으로 망가질 것 같다고 한다면 좀 그거를 이렇게 한번 디스크가 터진 다음에 그 부고라 된다고 신경이 그 떡이 돼 있는 그 신경 유착이 있어요. 예. 그 신경 유착을 풀어주면 훨씬 더 많이 좋아지시고 재활될 수 있는데 만약에 근전도 검사에서 완벽하게 좀 벌써 돌아오지 않을 정도로 좀 손상이 왔다. 그러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개월이면 뭐 아직은 아주 오래된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내 상태를 그렇게 그냥 겉에서만 봐서는 모르고요. 이 신경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를 근전도다. 그 다음에 이제 터진 부위를 보는 MRI도 물론 그 신경줄기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보면 제일 좋죠. 그래서 예. 제 생각에는 근데 문제가 어머님 68세인데 디스크가 한번 터지면요. 이게 또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2, 3년 안에. 뼈가 이렇게 좀 가라앉거든요. 그러니까 터져 나오면 이게 뼈가 이렇게 높아야 되는데 디스크 높이가 점점 가라앉아서 또 다른 협착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0개월 됐으면 이제 올해 초 같은데 내년까지 좀 보시다가 내년 한 중반기 정도 안에는 근전도 메모하세요. 오른쪽 다리 근전도 그다음 신경줄기 MRI는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단계는 아닌 것 같다라고 설명해 주셨고요. 근전도 검사 그리고 신경줄기 MRI 검사를 한번 꼭 빠른 시일 내에 받아보시길 권유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저희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화 주신 분 나이 어떻게 되실까요? 나이가 74세예요. 네, 74세시고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고 고민이신지 원장님께 직접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디세요? 여기 충남이에요. 네? 충남. 충남요. 네. 예, 어머님 어떤 네, 일이? 제가요. 네네. 한 9년 전에 네. 수술 받기 전에는 전이 전방증에다가 추간판 탈출증에다가 네. 협착증이 있어가지고 예.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네. 근데 그 수술한 후로는 한 2, 3년 괜찮더니 뭐 감기도 나면은 또 재발하듯이 또 막 지금 걸음을 걸을 수가 없어요. 아이고. 허리를 필 수가 없어요. 다리는요? 다리 저리는 거는 이제 치료해서 좀 괜찮은데 네. 똑바로 서질 못해요. 그때 수술을 그러면 한 지가 한 7년 됐다는 얘기 아니 말씀이시네요? 8년 됐을 거예요. 8년. 2010년도에 했네요. 어머님, 네. 그 한마디 수술하셨어요? 못을 박는? 4번, 5번 그 저기 깍지 2개 꼽았나? 한마디면 4개. 그러면은 4개가 들어간 거, 2개가 네네. 들어간 4개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일단은 수술 네. 효과는 보신 것 같은데요. 네. 그 4번, 5번을 옛날 방식대로 고정을 해서 주변을 많이 망가뜨리면 네. 그 위에 3번, 4번이나 그 밑에 5번 밑에가 또 좀 망가지세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마 수술 부위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그 위에나 아래가 좀 협착이 시작되시는 것 같은데요. 걸음걸이 잘 되세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네. 그 사실 지금 수술한 부위 기존 방식대로 수술을 4번, 5번 한 다음에 위에나 아래가 네. 또 인접마디 변성이 많이 오는 경우가 있어서 네. 혹시 MRI 찍고 검사는 안 해보셨습니까? 그동안에는 안 했어요. 안 하셨습니까? 네. 생활하기 좀 많이 힘드시면 네. 지금 8년째 되셨으면 제가 자꾸만 검사만 권유하는 나쁜 의사라서 죄송한데요. 네. 다리가 시리고 땡기면 지금 주사 맞고 좀 다리 쪽은 좋아진 것 같은데요. 네. 그 허리가 계속 끊어지게 아프고 그 끊어지게 아프다라는 표현, 네. 엉치까지 내려간다는 표현이면 네. 또 다른 마디에 전방 전이가 좀 어긋나는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엑스레이 중에서 네. 다이나믹 엑스레이, 즉 네. 이렇게 좀 이렇게 흔들거리는 걸 보는 엑스레이가 있어요. 특수 엑스레이가. 네. 그 다음에
CT도 괜찮지만 가능하시면 좀 MRI 네. 그게 뭐 몇십만 원 할 수 있지만 아직 보험은 되려면 한 2, 3년 남았거든요. 네. 올해부터 뇌 MRI는 보험이 되지만 척추는 한 1, 2년, 2, 3년 남았지만 괜찮으시면 가족들 상의해서 MRI 신경 잘 내려가는지 확인하시면요. 될 것 같고요. 제 느낌은 수술 필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근육 전방 전이증은 이런 시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즉 프롤로 주사라고 근육 강하게 해주고 운동을 좀 하게 되면 근육만 강해져도 위아래에서 흔들거리는 게 좀 좋아지거든요. 따라서 제 생각에는 식사 잘 하고 골밀도 체크하고 또 근육을 키워주는 주사 같은 거 정기적으로 몇 번 맞으시면 운동 능력이 좋아지면 제 생각에는 시술까지 안 와도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나는 환자 같아요. 빨리 네. 쾌차하세요. 네, 지금 설명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또 수술 받으신 지 시간이 좀 오래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금 현재 상태를 점검해보는 검사가 꼭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사를 잘 받아보시고 적절한 치료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계속해서 저희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예, 78세요. 78세시고요.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원장님께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머니 허리가요. 네네. 허리 응치지 말하자면 네. 거기가 걸음을 한 50m 걷기도 힘들게 아파요. 50m를 못 걸으세요. 예, 거기 50m도 가려면은 몇 번 좀 앉아서 가야 돼요. 아하. 네. 가시다가 주저앉고 그러시죠? 예. 그 양쪽 다 그러세요, 어머님? 아니요, 바른 쪽이 특히 더 아파요. 오른쪽이요. 예, 근데 네네. 내가 이걸 그냥 그저희는 바른 쪽이 여기가 벅찬게 그냥 밤이나 낮이나 그냥 잠도 못 자게 쑤셔요. 예, 예. 그래서 서울 가서로 풍선 수술을 했어요. 시술을. 네네. 그런데 그 쑤신기는 다 없어졌는데 네네. 이제는 그 쑤신기는 완전히 없어졌는데 네. 아파서 한 50m 가기도 힘들어요. 아파요. 아, 시술로 염증 쑤신기는 없어졌는데. 예, 염증을 쑤시는 염증 증상은 시술 효과를 보신 것 같은데요. 예. 만약에 아파서 보행이 50m가 안 됐다면 근본적으로 신경이 열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서 다시 또 치료해 보셨어요? 예? 다른 치료는 안 해보셨어요? 다른 치료는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예. 지금 그럼 어디 계세요 지금? 저는 대전이에요. 대전이세요. 예. 어머님 이제 더 건강하게 또 장수하시려면 많이 걸으셔야 되는데 50m를 보행이 안 되면 심장이나 또 여러 가지 체력적으로도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환자를 걷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요. 네네. 그 원장님이 이렇게 운동하라는 게 있어 그랬는데 예, 예.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그런 운동하기도 좀 힘들더라고요. 힘드세요. 아유, 초기 시술은 잘 된 것 같은데 어떤 시술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도 화학적으로 염증을 녹여서 쑤시는 증상은 해결된 것 같고요. 50m 보행이 엉치가 아파서 안 되는 경우는 뭔가 뼈가 좀 양쪽이 좀 좁아져 있는 인상이 들어요. 아마 추관공 협착인 경우에 특히 이렇게 단거리 보행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꼬리뼈를 통한 시술은 해당이 안 될 것 같고요. 추관공 쪽이라든지 후궁 쪽에서 뭔가 압박이 되어 있는 걸 해결해 주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그 시술했던 선생님이랑 상의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다른 믿을 만한 기관에 가셔가지고요. 정확한 신경줄기 MRI 한번 해보시면 막힌 부위를 양쪽이든 뒤쪽이든 찾으면 해결이 될 수 있으니까요. 네. 염려하지 마시고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네, 정확하게 좀 그 원인이 되는 부위를 다시 한번 찾기 위해서 역시 정밀 검사가 꼭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치료 꼭 잘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분들처럼 허리 통증, 척추 질환과 관련된 고민이나 궁금증 있으시다면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자, 저희 이동엽 원장과 함께 겨울철이면 더 잦아지는 허리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가지 비수술적인 치료법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비수술 치료를 고려할 때 주의할 점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합병증이 전혀 없는 치료는 아니에요. 네. 수술처럼 그렇게 위험성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1000명에 1명꼴로 염증, 그다음에 조영제를 쓰기 때문에 조영제 부작용, 또 환자가 깨있기 때문에 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좀 쇼크, 주사 같은 거 무서워서 하시는 네. 경우, 또 반드시 숙련된 전문의와 하시길 바랍니다. 수술부터 시술까지 다 할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나시는 게 좋아요. 네. 수술만 하시는 분은 수술만 강조하고 그렇죠. 수술을 못 하시는 분은 시술만으로 자꾸만 잡고 있거든요, 환자를. 반드시 어떤 선생님이든 센터든 수술부터 시술까지 다 할 수 있는 선생님한테 한번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꼭 좀 의견을 잘 듣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은 허리나 엉덩이 통증 때문에 내가 병원에 가야 되는데 어떤 치료법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이쪽으로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전화 주신 분들도 좀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병원에 가면 일단 주사 치료를 좀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사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신데 이런 주사 치료를 계속 맞는 것도 도움이 됐나요? 어떤가요? 제가 이 질문을 받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준비해 오셨네요. 주사 치료 예. 계속이 중요합니다. 계속. 주사 치료 맞아도 괜찮을까요? 예. 예, 한두 번 괜찮습니다. 1년에 만약에 스테로이드 주사는 두세 번까지는 괜찮아요. 네. 그런데 스테로이드 주사를 잘못 맞으시면 뼈나 근육이 더 손상됐습니다. 따라서 주사 치료는 특히 스테로이드 주사는 1년에 두세 번 안쪽으로 하고요. 예. 이 계속이란 말, 계속 그냥 습관적으로 맞으시면 몸이 더 망가진다는 거고요. 네. 가능하면 주사 중에서 스테로이드가 없는 하이알유로닉, 좀 어렵죠. 하이알유로닉 엑시드라고 하는 예. 근본적으로 염증을 녹여주는 주사 같은 거, 네. 염증을 녹여주고 좀 씻어주는 치료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주사 치료 종류, 횟수 완전히 좀 복잡하겠죠. 맞아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되 네. 여기저기 제발 다니지 마세요. 아. 이 선생님 모르기 때문에 이 선생님 3번, 이 선생님 3번 막 이렇게 맞으시는 분들 계세요. 많아지죠. 그러니까 막 네. 쇼핑하듯이 다니시거든요. 네. 제발 그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주사 치료는 계속 맞는 건 좋지 않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상담 전화 좀 끝으로 하나만 더 짧게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네네네. 지금 텔레비 보고 원장님하고 상담 좀 하려고 전화드렸어요. 네, 좀 말씀하세요. 짧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가 의정부예요. 예, 어르신. 저기 나이는 77세고요. 예. 허리 협착증이라고 진단을 받았거든요. 네네. 이게 몇 년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걷는 데는 별로 그렇게 그렇게 통증은 못 참을 정도로 통증은 없는데 네네. 이 오금이 저리고 땡기고 네, 무릎 뒤에 오금. 예. 뒤에 오금이 땡겨서 네. 허벅지가 항상 나른해가지고 이렇게 좀 포근해가지고 걷는데 상당히 지장을 받아서 전화드렸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짧게 질문 잘해주셨습니다. 어르신 77세면 수술할 연세는 아니고요. 예. 그다음에 걸음걸이가 지금 그래도 좀 된다는 거는 수술 타이밍이 아닙니다. 예. 제가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못 걸을 때 수술하시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오금 정도가 땡기고 뒤쪽 종아리가 좀 아리하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그 정도면요. 제 생각에는 물론 검사는 해야 되겠지만 오늘 소개해드리는 시술까지도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사 치료 중에서 아주 그 염증을 꼬리뼈로 올라가면서 또는 허리로 들어와서 약간 화학적으로 좀 염증이 생긴 것만 좀 풀어줘도요. 그렇게 아리한다든지 오금 증상이나 허벅지 증상이 많이 개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혹시 주사를 맞아보셨습니까? 아니 정형외과에서 예. 신경 주사를 맞았어요. 네네. 근데 신경 주사 맞았더니 좀 덜하긴 덜한데 네. 맞고 나서 또 재발되고 그러니까 근데 항상 이제 정형외과 원장님들이 나오면은 신경 써서 주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잘하셨고요, 아버님. 일단은 제 생각에는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는 신경주사를 맞으면 더 신경이 망가지기 때문에 예. 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염증을 녹여주는 염증 녹이는 주사가 있어요.
하이알 유로닉 엑시드 아주 죄송해요. 어려운 말씀 써서인데 그런 네. 주사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주사를 스테로이드 말고 그 염증 녹이는 수술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그걸로 안 잡히다면 그냥 아까 풍선 유착 박리술 정도로 제 느낌에는 잡힐 수 있을 만한 어르신이기 때문에 네. 희망을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네. 어르신. 예. 자, 상담이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염증을 녹이는 주사 치료 혹은 비수술 치료만으로도 효과를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해 주셨거든요. 한번 전문 병원에서 정확하게 검사 받아보시고 잘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양하게 허리 통증을 치료하는 3가지 비수술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적절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엽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